오늘 이제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통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그러니까 즉 빛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저희 학과에서 여러 수업을 통해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한다는 생각으로 빛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빛의 성질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전자기파는 영어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죠. 필드. 또 이거는 웨이브 파니까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렉트로 이 전기, 자기, 여기 전, 자, 기파, 네, 파동,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파동이다. 그래서 전자기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파동으로서의 빛입니다. 네. 빛의 성질 중에서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자기파고요. 입자로서의 빛이 있습니다. 이걸 광자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포톤입니다. 포톤은 빛의 입자 하나의 입자를 단위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불러요. 또 어떻게 입자와 파동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 빛은 입자성을 가지면서 또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다 파악을 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입자적인 빛으로서의 성질을 이용하는 어떤 분야가 있고 또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이용하는 어떤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선으로서의 빛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빔이라고 불러요. 라이트 빔, 빛의 빔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빛이 매질 속을 지나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굴절율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절율이 뭔지 이 정도는 알고 이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통신은 신호를 반송파에 실어서 보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우리 반송파가 캐리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캐리어. 네. 자, 이 반송파인 이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 빛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빛은 이렇게 크게 파동과 입자와 빔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파동에 대한 부분은 전자기파, 그리고 입자에 대한 부분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배우고요. 또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빔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기하광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우리 수업에서는 파동광학입니다. 파동광학. 자, 입자의 양자역학은 우리 학과 수업에서는 레이저 공학에서 배우신다고 하면 돼요. 자, 레이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양자역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저는 어떤 빛의 입자성을 가지고 이 레이저의 발진 또 레이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광통신에서는 이것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스인 레이저도 알아야 되고 또 빛이 광섬유 안으로 통과되는 진행하면서 어떤 파동적인 성질도 알아야 되고요. 또 기하광학적인 성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통신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동으로서의 빛, 전자기파를 살펴볼게요. 자,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되면서 전파하는 것을 전자기파라 합니다. 다시 시간, 공간, 시간과 공간에서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하는 것을 전파,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전기장이 어떤 전기장, 자, 우리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 주변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예.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이 전기장의 어떤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면 이 변화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전기장의 변화는 무엇을 유도하냐면 자기장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전자기파에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바뀔 때 이거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수직합니다. 수직 90도를 이루게 돼요. 자, 전기장이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에 의해서 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전기장에 따라서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함께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한다. 근데 진행을 하는데 시간에 따른 공간에 따른 변화도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바뀌게 된다. 라는 게 이 전자기파의 특징입니다. 이 전자기파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전기장의 해 솔루션,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바로 전자기파다. 이 방정식에 정확하게 맞는 답이 전자기파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이 방정식에 넣었더니 이 방정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래서 역으로 이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를 구해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맥스웰뿐만 아니라 여러 물리학자들이 빛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었어요. 이걸 종합한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맥스웰이 이걸 종합했고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이것으로부터 빛은 이렇게 생겼구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생겼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전자기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자유공간에서 전기장의 파동. 우리가 여기서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근데 자기장과 전기장은 90도만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장은 고려하지 않고요.
전기장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만 다룬다고 해서 자기장이 없냐? 그렇지 않고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기장에 대한 식을 보면, 자, 전기장은 전자기파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와 그 다음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kz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전자기파의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은 항상 앞으로 계속 볼 거고요. 광기술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이 식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렇게 생겼구나. 전자기파가 이렇게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자,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여기 이 제로는 뭐냐면, 이 제로.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제로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가 이 제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로.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에서 맥시멈 최대값이 되는 지점을 이 제로가 되는 거죠. 이 제로. 자,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여기서 오메가는 빛의 각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이 제로는 최대 전기장의 세기고 단위는 미터분의 볼트가 돼요. 미터분의 볼트가 최대 전기장의 세기가 되고, 오메가는 빛의 각 진동수라고 하고요. 초당 몇 라디안이라고 하죠. 라디안. 초당 몇 라디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디안에 대한 거, 라디안 다시 AADIAN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혹시 라디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디안은 우리가 각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 라디안이에요. 각도,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죠. 각도, 앵글, 이것을 디그리로 나타낼 수도 있고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은 이 앵글을 나타내주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디안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시간대가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구글을 찾아가지고 라디안이 뭔지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t는 뭘 뜻하냐면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세크는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세컨드, 초죠. 세컨드의 약자. K는 뭘 뜻하냐면 파수예요. 웨이브 넘버. 그래서 웨이브의 수가 되는 거죠. 단위는 미터분의 1. 그래서 보통 미터 인버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나타내 주는 식이 된다. 이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보시면, 자, 그림이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림이 있죠. 그래프가 있는데 Z 방향,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죠.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T0, 여기가 T2, T3. 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움직입니다.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또 움직였어요. T3가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값에 해당하는 A 지점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T1, T2, T3 T1, T2, T3가 되는 동안 공간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우고요.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가 Z를 공간에 대해서 만약에 같은 위치에서 보면 처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였죠. 두 번째는 여기죠. 세 번째는 여기죠. 그래서 전기장이 같은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E0, 여기서는 0, 여기서는 마이너스 E0 이런 식으로 시간이 T1, T2, T3가 지날 때 같은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바뀐다. 그래서 이 뜻은 뭘 뜻하냐면 자, 시간에 대해서도 전기장이 바뀌고 공간에 대해서도 전기장이 바뀐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을 고정을 시켰을 때 x축이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주기에 해당하는 여기가 원래 자기 자신 여기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때까지의 거리를 t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주기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피리어드라고 불러요.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위상이 같은 지점 사이에 2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2분의 파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주파수는 뭐냐? 주파수는 영어로는 프리퀀시가 되었어요. 프리퀀시. 잘 안 보이나요? 자, 프리퀀시. 이걸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나타내기는 F라고 불러요. F. 주파수. 자, 각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위상의 변화 이렇게 부르고요. 각주파수는 영어로는 angular frequency 이렇게 부르고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오메가는 어떻게 하면 주기분의 2파이예요. 주기분의 2파이. 그리고 주기분의 1은 F니까 2파이 F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각주파수, 그리고 단위는 초당 라디안 이렇게 표시를 됩니다. 각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각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각주파수. 이 각주파수 안에 뭐가 있다? 주기가 있죠. 여기 주기 피리어드. 각주파수 안에 피리어드가 들어 있습니다. 피리어드. 시간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시간을 고정을 시켰을 때 위상이 같은 지점의 사이 거리, 여기 시간을 고정을 시키면 이제 공간에 대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그 주기에 해당하는 공간적인 주기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파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간축에서는 주기고요. 공간상에서는 파장이랍니다. 파장. 그래서 주기와 파장은 의미가 동일해요. 근데 시간축이냐 공간축이냐가 다르다. 그래서 공간상의 한 주기를 파장,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이 람다는 공간상의 전기장이 진동할 때 그 진동하는 것 중에 한 주기에 해당하는 공간상 한 주기에 해당하는 것을 파장이라고 부른다. 자, 파장의 역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수는 진동수, 마찬가지로 거리당 진동수고요. 파수는 K라고 표현해서 람다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라디안 우리 각 진동수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죠. 그래서 라디안 퍼 S. 자, 이렇게 보면 K하고 오메가하고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람다하고 주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람다가 거리에 대한 거니까 미터가 있고 T는 시간에 대한 거니까 세크가 있는 거죠. 위에 2파이는 라디안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라디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K와 오메가는 같은 거다. K, 오메가는 같은 거다.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A 지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자, 여기 A 지점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라는 거죠. 이게 빨리 움직이냐, 이게 전자기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건 속도를 뜻하네요. 속도, 그죠? 속도. 그래서 공간상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게 속도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그 속도는 시간 주기분의 공간적인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 주기분의 공간적인 파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속도는 t분의 람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t분의 1이 f니까 f 람다가 빛의 속도다. 네, 빛의 속도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빛의 속도니까 자유공간, 우리가 진공 중의 빛 속도는 c라고 표현하고요. c는 f 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진동수, 주파수, 그리고 빛의 파장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빛의 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와 빛의 파장을 곱해주면 빛의 속도가 된다. 자, 빛의 속도는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은 파장은 람다분의 C라고 해서 이 파장이 길어지면 주파수는 줄어들어요. 반대로 파장이 줄어들면 주파수는 커집니다.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는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크기가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커지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어드는 그 역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관계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서 쓰는지 한번 볼까요? 예제를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1.5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빛의 파장은 1.5 마이크로미터. 이때 주파수는 얼마인가? 그럼 F는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위에 볼까요? F는 람다 분의 C죠. 그래서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것을 넣어주면 람다의 1.5 마이크로미터, C는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넣어주면 계산해주면 F는 200 테라헤르츠, 테라가 10의 12승, 그죠? 테라헤르츠다. 테라헤르츠. 만약에 F가 10메가헤르츠라고 하면 파장은 300m입니다. 그래서 1메가헤르츠면 300m인데 이때는 우리가 라디오에서 AM 라디오에 해당하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대략 1메가헤르츠의 AM 라디오의 파장은 300m. 무슨 얘기냐면 한 파장이 이렇게 AM 라디오가 한 빛이 전자기파가 한 파장을 이렇게 AM 라디오 주파수를 한 파장을 치려고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만큼이다? 300m다. 300m. 네. 자, 그리고 100MHz다. 100MHz는 FM 라디오인데 FM 라디오는 3m예요. 이 한 파장을 딱 하면 얼마? 3m. 그래서 3m마다 주기가 돌아오는 거죠. 전자기파의 주기가 돌아오는. 이것이 3m다. 1기가 이건 이동통신인데 30cm입니다. 자, 30cm마다 한 번 주기가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와 파장은 이런 역수 관계를 가진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로서의 빛을 보면 이것을 광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광자는 포톤이다. 포톤. 그래서 포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톤. 예. 그래서 이 포톤은 불연속적인 단위로 발생한다. 불연속적인 단위로만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자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자, 포톤의 에너지, 이 포톤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만큼이냐면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포톤은 HF. F는 앞에서 우리가 C는 F 람다에 했던 그 F입니다. 주파수.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 가지고 있는 주파수죠. 전자기파의 주파수. 전자기파 주파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광자의 주파수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상수,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와 같이 정해진 값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곱하기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광자의 주파수만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이 에너지는 광자 한 개당 에너지입니다. 한 개당 에너지.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왜 불연속적이냐? 광자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2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5개 있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가 뭐예요? 여기 하나가 EP죠. EP인데 EP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얼마냐면 5EP가 되는 거죠. 5 곱하기 EP.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네. 좀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가 있을 때는 EP고 2개가 있으면 토탈 얼마죠? 여기도 EP죠. 그러면 토탈 2EP죠. 그러면 요 사이에 2분의 3EP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5 EP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EP, 2 EP, 3 EP 이런 식으로 그 정수의 만큼 존재하는 거죠. 이 정수는 포톤의 개수, 이 광자의 개수만큼 개수. 그래서 한마디로 이 토탈은 N, E, P가 됩니다. 여기선 광자 개수가 되는 거죠. N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파장이 람다가 650 나노미터고요. 네. 출력이 0.5 밀리와트인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 자,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주파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주파수는 람다분의 C죠. 람다분의 C. 그래서 주파수는 람다분의 C로 계산을 해주고요. 우리가 어차피 파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을 알면 주파수를 압니다. 그래서 H는 여기 플랑크 상수를 넣어주고 C는 빛의 속도, 그다음 람다는 650 나노미터인데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미터는 미터끼리 없어지고 초는 초단위까지 없어지니까 에너지 단위인 줄이 남고 이걸 여러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주면 3.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이게 광자 한 개당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초당 방사되는 광자의 개수는 얼마만큼이냐?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이 P분의 E는 여기서 이만큼이죠. 그래서 0.5 미리 줄.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주면 광자의 개수는 1.64 곱하기 10의 15승 15승입니다. 그러면은 1.64 곱하기 15승 개가 이 레이저 포인트에서 초당 이만큼의 개수의 광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방사가 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계가 나온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광자 에너지와 파장과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광자의 에너지는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주파수.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는 또한 광자 에너지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원자와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불연속적이다.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어요. 에너지를 갖는 것이 불연속적 에너지를 갖는다. 여기 이제 이게 원자고요. 원자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불연속적 에너지. 자, 이 전자들이 핵과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요. 핵과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을 기저상태의 에너지. 그래서 이 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놈은
핵과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핵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얘네들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멀면 멀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E0, E1, E2, E3, E4.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른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레벨이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의 레벨이 높은 순으로 에너지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전자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기저 상태라고 하고요. 이것을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excited state라고 불러요. 이것을 여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 상태. 얘들이 excited는 뭐 에너지를 받은 상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라운드는 땅에 붙어 있는 상태. 땅에 붙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은 전자가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레이저를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에너지 레벨, 또 에너지 준위. 준위가 레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벨.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자, 원자의 에너지가 E2에서 E1으로 떨어진다. 자, 원자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떤 게 나오냐면 빛이 이렇게 발생해요. 자, 전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죠. 요만큼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뭐가 발생되면 빛이 나옵니다. 빛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냐면 요 사이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광자가 나올 때 광자 에너지는 E2 레벨에서 E1 레벨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광자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P는 얼마였냐면 플랑크 상수의 F였죠. 그러면 H는 람다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파장을 구하니까 파장은 델타 E로 표시를 해주면 파장하고 2분의 HC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출력되는 빛의 파장은 이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차이의 역수 관계를 가진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을 계산을 해주면 뭘 알 수 있냐면 얼마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에너지가 크다, 델타 E가 크면 람다는 어떻게 되죠? 람다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자, 반대로 얘가 줄어들면 람다가 커지죠.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파장은 길다. 자, 파란색 파장과 파란색 빛과 빨간색 빛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란색 빛은 람다 블루, 빨간색 빛은 람다 레드를 합시다. 그러면 보통 레드가 블루보다 더 파장이 깁니다.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반대로 블루인 짧은 파장이 빛이 더 에너지가 크다.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에너지가 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있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파장이 아주 짧거든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외선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적외선 붉은색 이렇게 파장의 빛을 쐬죠. 그래도 괜찮죠. 피부에 손상이 없어요. 근데 자외선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도 우리 피부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광자를 전자 볼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광자의 에너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자 볼트, 일렉트론 볼트로 광자 에너지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볼트는 광자 에너지는 아주 작은 양이므로 줄 대신에 우리가 전자 볼트 에너지 단위를 줄 대신에 전자 볼트로 사용한다 하는 거죠. 자, 전자 볼트는 EV 일렉트론 볼트인데 E는 전하량,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인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1볼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에 빛의 파장을 에너지로 표시했던 이 식을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을 해주면 간단한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람다는 나노미터 단위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의 1240 나노미터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위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넣어주면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출력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이런 그 광자 또 에너지 레벨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는 줄 대신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단위를 사용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절률에 대해서 볼까요? 자, 우리 빛은 반사하고 또 굴절을 합니다. 반사하고 굴절한다. 그래서 반사도 하고요, 굴절도 하는 현상이 빛의 광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빛은 반사도 하고, 그렇죠? 굴절도 하죠.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사하거나 이제 굴절할 때 어떤 계면에서 굴절하는데, 그러면 이 계면을 이루는 이 매질 사이에 뭐가 다른 거냐? 서로의 굴절률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굴절률은 리플렉티브 인덱스입니다. 리플렉티브 인덱스. 자, 이 굴절률은 빛은 매질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굴절률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N는 V분의 C가 됩니다. 자, 여기가 공기라고 하고 여기가 매질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와 매질 내의 빛의 속도, 이 표수 C고 여기는 V예요. 이게 왜 굴절이 되냐? 한마디로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럼 굴절률은 뭐냐면 매질의 속도 분의 빛의 공기 중에 진공 중의 빛의 속도의 비가 됩니다. 자, 이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굴절이 많이 되겠죠. 굴절률이니까 굴절이 얼마나 많이 되냐. 그렇다면 빛 속도의 차이가, 이 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굴절률을 가진다. 한마디로 더 많이 굴절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N은 항상 1보다 크죠. 왜냐하면 V가 항상 C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보다 작거나 같죠. C보다 V는 C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보다 크다. 그래서 광학 매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기 중의 굴절률은 1.3이고요. 물의 굴절률은 1.33, 실리카, 유리의 굴절률은 1.5, 다이아몬드는 2.242. 자, 다이아몬드 2.242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가 엄청 느리다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빛이 많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정 매질 안에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주파수는 변하지 않으나 파장은 변한다. 이게 중요해요. 매질 안에서 주파수는 바뀌지 않는데 파장은 바뀝니다. 주파수는 바뀌지 않고 파장은 변화가 돼요. 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질 내에서의 그 파장은 F분의 V가 되는데, 그러면 V가 아까 M분의 C라고 했죠. 그래서 F분의 C는 원래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의 파장분의 N. 그래서 만약에 매질이 있다. 그럼 여기서의 빛의 파장이 람다 제로면 굴절률이 N인 매질 안에서의 파장은 얼마냐면 람다 M이 되고요. 이것은 M분의 람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굴절률이 항상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람다 M은 람다 제로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매질 안에 들어가면 파장이 더 짧아집니다. 파장이 더 짧아져요. 그래서 매질 밖에서보다 매질 안에서의 파장은 더 짧아진다. 네. 그래서 더 천천히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빛은 천천히 움직인다. 자, 오늘 빛의 양면성, 파동과 입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파장, 파수, 각주파수, 파동의 진행 속도,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알아봤고, 광자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 뭐 이런 것도 알아봤죠. 그 다음에 주파수, 파장 이 관계들 알아봤습니다. 또 굴절률의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 이해, 이게 중요합니다. 개념 이해. 그래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도 있고요. 적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유튜브 같은 데, 또는 구글 같은 데, 또는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내용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또 유용한 지식, 쓸모있는 지식으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